보자. 신라젠이 2006년에 설립이 된 거야. 그리고는 2016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지. 그리고는 항암 바이러스 기반의 면역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야. 핵심 플랫폼 기술은 팩사백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해가지고 만든 백시니아 바이러스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팩사백은 간암에 대해선 2019년 8월 무용성 평가에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으나 유방암, 신장암, 대장암, 고형암 등 적응증을 확대하여 면역 관문 억제제와 병용 임상을 진행 중이다. 그래요. 이게 팩사백이 간암에는 별로 안 좋다라고 판명이 되어가지고 중단이 됐고, 그 외에 다른 암에는 계속해가지고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약물을 하나 가지고는 A에 적용시켜보고, 아, 그게 아니야. 그 다음 또 B에도 적용시켜보고, C에도 적용시켜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적응되는 암에다가, 그러니까 암치료 약물로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이 A 하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는 우리 옷을 하나 사왔어. 애들이 많아. 사이즈 못 모르고 그냥 뭐 예뻐가지고 사왔는데 자식이 많다 보니까 다 입혀보는 거지. 그리고는 그 옷 사이즈가 맞는 자식한테 입히는 그가 똑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해본다는 거지. 이 팩사백이 처음에 간암에 했다가는 어, 중단 권고 받고는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실패했다라는 거지. 안 돼.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라기보다는 중단 권고를 받았다라는 거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임상 실험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중단이 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또 보면은 백혈병으로 해가지고는 접근을 한다라는 것 같은데, 또 쭉 보면은 미국 바이오 기업 리제네론, 그 다음번에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홍콩 리스팜 제약회사와 전략적인 다양한 임상시험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팩사백 작용 기전 그러네. 직접적 종양 용해 암세포 내에서만 증식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 그래요. 그리고는 적응 면역 반응 촉진 암세포 파괴 가정에서 체내 면역 반응 촉진으로 지속적인 암세포 공격. 암세포를 공격을 하네. 그래도 그렇잖아. 적응 면역 반응 촉진 암세포 파괴 과정에서 체내 면역 반응 촉진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인 암세포 공격, 종양 혈관 폐쇄 암세포와 연결된 혈관 세포 폐쇄를 통한 암세포 성장 억제. 그러니까 약물이 완전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저 팩사백 저걸 가지고 다른 데도 또 적용을 해보는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는 여기 2016년 신라젠은 기술 특례 상장 제도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이때 기술 평가가 AA 등급을 받았네. 그리고는 2018년 공모가 대비 약 8배 오른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019년 임상 중단 발표 후 만 원대까지 급락했다. 그리고는 2020년 5월 4일 이후 거래 중지 중이었지. 그런데 다시 부활을 한 거야. 여기 보면은 항암 치료제 연구 분야에 가지고는 선두에 앞서네. 문헌상 해가지고는 20년 구형을 했는데 징역 5년 하고 벌금 10억 5천만 원을 선고를 한 거야. 문재인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풀려난 것 같다. 풀려났네.
여기 보면 전직 임원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시킨 한국거래소 그래. 그래가지고 2021년 11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최대 주주 변경 등을 권고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오픈이 된 거야. 여기 보면은 한국거래소는 22년 2월 18일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열어가지고는 신라젠의 상장 페이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그리고는 2022년 10월 12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의위원회 상급 기관인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이튿날인 10월 1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라는 거지. 그래 보면은 저 약물이 신빙성 없는 건 아니야. 신빙성 없는 건 아니야. 괜찮다라는 거지. 팩사백이야. 팩사백에 관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무지개 빵큐 이재명 구속 시위는 나갔어. 나 그런 시위는 안 나가. 시위 현장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집에서 내가 윤석열 석방 이거 외치는 것만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부분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200%야. 나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대통령이 이 사람이 잡든 저 사람이 잡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1인자야. 왜? 과거 6.25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아온 거 보면은 여당이 잡든 야당이 잡든 그렇게 뭐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면서 이렇게 잘 살아진 거는 누구로 인해서다? 국민성이다라는 거죠. 국민성, 국민들의 성실함, 그 다음에는 명석한 두뇌로 인해 가지고는 열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은 거지. 정치인들이 지들이 잘해가지고는 이만큼 잘 살아진 걸까? 나는 아니라고 봐. 얘들은 크게 한 게 없어. 내가 봐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릴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우물한 개구리인 것 마냥 그렇게 있었다라는 건 문제가 컸지.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중이잖아. 그렇잖아. 그 전에 어디 그랬어요? 그런 거 없었지. 아유님 안녕하세요. 여기 신라젠에 관해서 내가 읽은 거야. 팩사백이야. 팩사백에 관해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가 2022년 10월 12일부터 해가지고는 거래가 재개가 됐다라는 거지. 정식 거래가 재개가 된 거는 2022년 10월 12일이야. 신라젠이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에는 팩사백하고 그 다음에 JX900 시리즈가 있는 거야. 팩사백은 JX594라 그러고 JX900도 있다. 이게 신라젠이 가지고 있는 주 연구 품목이야. 그리고는 팩사백이 주력이자 전부인 기업이다 그래.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회사다 보니까 연구하는 약물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야. 팩사백의 개발 성패 여부에는 신라젠의 기업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고 신라젠이 상장 이래 수년간 줄곧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코스닥 대형주로 자리했던 것은 모두 팩사백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여기 또 보면은 JX-594 같은 경우에는 토머스 제퍼슨 대학교에서 에드먼드 레팀 박사의 연구실에서 개발되었으며 악성 흑색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첫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그래. 토머스 제퍼슨 대학교의 에드먼이라는 박사 연구실에서 개발되었고 악성 흑색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첫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금 더 관심도를 끌었던 것 같아.
한국에서만 했다 이러면은 문제가 됐겠지만은 어,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팩사백의 가능성을 알아본 데이비드 H. 힐은 그런 하고 존 카메론 벨 박사가 팩사백의 라이센스를 인수해가지고 1상, 2상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다 그래요. 기술 인수 후 팩사백에 대한 특허는 모두 제널엑스사, 즉 신라젠이 보유하고 있고, 제너렉스사는 2014년도에 협력하던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크로인 신라젠에게 인수되었다 그래요. 팩사백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 시험 중에 여러 가지 암종에도 효과를 보였다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렇게 배임하고 막 그랬었던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리고는 저 약물이 크게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은 상폐를 시켰겠지. 그런데 뭔가 효과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살려보자 하고 저렇게 가는 거라니까. 그리고는 또 특히 어, 이거는 요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모노테라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자. 아, 단일요법 그러네. 단일요법 그런 게 어떤 걸까? 이게 모노테라피 그런 게 단일요법 그러는데 단일요법이 뭔지 찾아봐야 돼. 단일요법이 특정 질환 시에 하나의 치료법이나 하나의 약물만 사용하는 방법을 단일요법 그러는 거야. 특정 질환 치료 시 그래요. 특정 질환 치료 시. 암이면 암, 뭐 간암이면 간암, 뭐 등등 되겠지. 신장암이면 신장암, 백혈병이면 백혈병 이렇게 특정 질환 치료 시 하나의 치료법이나 하나의 약물만을 사용하는 방법이야. 그게 단일요법이야. 특히 모노테라피 외로 다른 이뮨 엉컬러지, 면역 종양학이다. 이뮨 엉컬러지. 그러니까 팩사백 같은 경우에는 전 임상 시험 중에서 여러 가지 암종에도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모노테라피하고 그러니까 단일요법 외에 다른 이뮨 엉컬러지, 그러니까 면역 종양학 제재와 함께 병용요법으로 사용됨으로 항암제 시장의 큰 파이를 차지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연매출 4.5조 규모의 미국 뉴욕에 위치한 리제너론사의 PD-1 인하이비터 아리주에냐 2810가 팩사백의 병용요법 임상시험에 관한 리제너론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등등 나와 있네. 그러면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되지. 리제너론 슬라젠 announce immuno-oncology clinical study agreement for combination 그러잖아. treatment in kidney cancer. 일단은 또 쭉 보면은 2022년 10월 며칠,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정지됐다가 10월 며칠이었냐? 10월 12일 날 심사를 거쳐가지고는 다시 상장 유지 결정을 한 거지. 그리고 13일부터 거래가 된 거야. 10월 13일. 또 쭉 한번 보자. DMC 그래. 독립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야. 그게 DMC야. 그 DMC하고 진행한 팩사백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미팅에서 DMC로부터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다 그러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왜 권고를 받았는지 한번 보자고. 아까 전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중단 그랬잖아. 3상 실패가 아니라 중단 그랬잖아. 그럴 때는
이쪽 보면은 신라제는 지난 1일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하고 100, 400 가남 대상 시험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와 관련 미팅을 진행을 했고 위원회는 신라젠에게 임상 중단을 공고를 했다. 100, 400은 가남 대상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로 말기 암 가남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말기 환자야. 치료제로 말기 가남 환자다. 그러니까 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일기다 그러면은 앞에 뭐 앞에 뭐 조금이니까 잘라내 버리면 되는데 저 약물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려고는 완전 간암 말기 이런 대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신라젠 관계자는 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미국 식품의 약국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FDA지. 저기서는 그냥 약국 그랬는데 약국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약국을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잖아. 근데 저런 의약품을 만들고 허가를 해주고 하는 그런 지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보면 무용성 평가는 개발 중인 약이 치료제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임상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한번 보자고. 신라젠에 따르면 팩사백의 글로벌 임상 3상 PHOCUS 내용 1차 분석 결과 임상 시험 내 노이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임상 시험 환자들이 설계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약물을 함께 맞으면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 비교값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 임상 시험 기관으로부터 신라젠이 받은 1차 결과를 살펴보면은 PHOCUS 실험군 팩400 플러스 넥사바 투여 203 가운데 63명이 다른 약물을 추가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아, 음. 그러니까 다른 약물도 투여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중단이 된 거지. 저게 꼭 실패는 아니었던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저거 약만 계속 투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약이 투여가 됐던 거야.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저 실험이 제대로, 삼상 실험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랬던 거야. 왜? 환자 이렇게 실험하는 환자가 그 사이에 다른 약물도 투여를 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중단이 됐던 거야. 다들 뭐 실패다, 삼상 실패다 이래 가는데 나도 삼상 실패다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 근데 삼상 실패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는 저기 다른 약을 투여를 한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중단을 시킨 것 같아. 보통 단일요법 그래가지고 그 약의 신빙성이 있다 없다를 알려고 그러면 그 약만 주입을 해야 되거든. 꼬야. 괜찮다는 거지. 또 보면 신라젠이 PHO, CUS를 다국적 제약회사 바이에르의 간암 표적 치료제 넥사바와 팩사백을 함께 치료에 사용했을 때와 넥사바 단독으로 치료할 때 효과를 비교하도록 임상을 설계했으나 다른 항암제들의 시험에 많이 개입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2021년 5월 ARMD군에서 유효성이 확보되면서 환자가 늘었고, 아, 여기 보니까 면역관 문억제에 불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D군에서 가능성을 발견을 한 건데, 공동 임상을 진행하는 리제네론과 협의하에 임상을 확대하기로 전략을 수정을 해가지고는 임상 종료 시점 2022년으로 변경된 ARM-D군을 확대하기로 한 거야. 그런데 임상 종료 시점이 2022년으로 변경된 게 또 문제가 된 건가 봐. 결과적으로 2021년 5월 ARM-D군에서 유효성이 확보되면서 환자가 늘었고, 그리고는 개선 계획서보다 임상이 늦어지게 되면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래. 아니 저런 걸로 상장 폐지를 왜 하냐고 저런 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그때 해야 된다. 그러면 딱 그때 해야 되지.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또 푸시를 했겠지. 근데 저런 거는 상장 폐지 될 만한 요소거리가 안 돼. 또 보면은 2022년 2월 14일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인 의학 논문 검색 사이트 펀마드에 공개된 연세대 의대와 국립 소록도 병원, 신라젠 등의 공동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통한 전이성 신장암 임상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는 텍사백이 초기 및 진행성 신세포암의 폐전이를 유의하게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백시니아 바이러스는 신라젠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의 기본이 되는 바이러스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그렇게 나쁜 약물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안티들이 너무 많은 거지. 음,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쪽에 연관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안티를 더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런 세력들이 있다니까.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회사에 신고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대처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또 쭉 또 보면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효능을 확인한 이번 임상이 당초 계획에서의 변경에 당위성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백사백 전신 투여 시 세포 독성 T 세포 등 면역 세포가 원발 종양과 전이암 조직에 침투되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물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오르면 또 싹 빼가지고는 고의적으로 막 안티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문제야 우리나라는. 어, 내가 봐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물고 가질 못하는 거지. 야, 장중 고가가 15만 2,300원까지 갔었다. 이제 신라젠에 대해 가지고 안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로 신고를 회사에 넣어야 되는 거야. 바로. 왜?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게끔 하는 암덩어리들이니까. 그렇지 않을까?